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중후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화 강세 속에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수출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기업인 한중 NCS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앞서 기업은 수요 예측 결과 공모밴드의 상단인 3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는데 지금 이 시각 5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4만 5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라다이스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이후에는 섹터 펀드 편입을 통해 수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시총 규모에 따라 코스피 200 지수 편입도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반영했고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의 생산과 점유율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기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약세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8일 이 시총 1위에 등극했던 엔비디아가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3%대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을 끌어내렸는데요. 그간의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또 주요 파생 상품 3종의 만기일인 이 세만여의 날까지 겹치면서 빅테크주 전반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줬는데요. 6월의 둘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고용시장의 냉각이 지속적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장. 이제 시장은 하반기를 좌우할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PC 가격 지수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의 대거 순매도 전환에 약세로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0.22%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2,7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동반 매도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더했던 이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만이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0.5%가량 하락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지금 이 시각 0.37% 계속해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850선이 무너지면서 8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7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도 공세를 펼쳤던 이 코스닥. 오늘은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까지 매도세에 가세한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이 나홀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현재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이 양대 증시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입니다. 이 골드러시가 미 서부를 강타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던 건 역시 이 곡괭이와 삽, 다름 아닌 금을 캐는 도구였다고 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AI 열풍의 대표적인 픽앤쇼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력의 수요 폭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2026년 AI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이 자그마치 1,050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는 2022년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과연 이 전력 설비주, 이 중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주인공으로 삼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 26일 날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실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도
그다음에 뭐 AMD도 IT 섹터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26일 날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27일 날에서는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27일 날. 과거에서도 이제 그런 토론회가 진행이 됐을 때에서 그때 당시 이제 풍력, 태양광, 그래서 바이든 정책 관련주가 막 급등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연말까지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쪽이 움직일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동시에 같이 밀고 있는 테마가 있을 수가 있고 각각 근데 뭐 각각도 없더라고요.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거의 인프라 투자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겹칠 텐데 뭐 건설 부분이라든지 방산 부분이라든지 왜냐면 뭐 방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 우리는 방산 안 해도 돼 뭐 무기 뭐 만들지도 마 갖다 다 버려 뭐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이슈는 될 겁니다. 이쪽에도 얘기 나오고 이쪽에도 얘기 나오고 근데 지금 시장의 뉴스를 보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 뭐 방산 관련주나 뭐 금융 정책 관련주나 뭐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다. 뭐 이쪽이 강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 의료 확대라든지 뭐 이쪽이 강할 거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는 뭐 인프라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같이 뭐 전력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쪽은 같이 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막상 이제 나와서 어디 엮여서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일단 재미있는 흐름이 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미 대선 관련주 해가지고 엮여서 잘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테마주 장세가 될 것 같다라 얘기했잖아요. 그 바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똑같이 따라가죠. 5일선 이탈의 박스권입니다. 뭐 내려온다고 한들 이게 뭐 이쪽으로 떨어지겠어요? 일로 떨어질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도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서로 이제 무슨 정책 이제 돈 푸는 정책들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주 과거에서는 이제 기후 관련주 해가지고 막 풍력주, 막 태양광 관련주 막 폭등했듯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엮여가지고 막 급등하는. 근데 지수는 급등을 안 하는데 테마주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토론.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둘이 나와서 막 떠드는 거 여러분들도 시청하면서 뭐 시청하지는 필요 없고 그냥 뉴스 잘 보면서 뭐뭐 얘기했나 요약으로 올려온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수는 급락이 없습니다. 그냥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고 조정이에요.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 미국장 자, 반도체 지수 똑같죠. 우리나라 모습하고 나스닥도 똑같고 그렇다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단 26일 날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또 IT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겠죠. 아무 얘기 하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든 뭐를 얘기하든 뭐 이제 그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 할지는 저도 모르죠. 뭔가 얘기가 나올 건 나올 텐데 무슨 얘기 나올지는 뭐 두고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과 그다음에 지금 지수가 폭등을 하지 않으니까 IT주들은 전날 금요일 날도 재미가 없고 오늘도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니까 어디가 움직이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강세를 움직이는 종목들은 딱 이렇게 욕할 수 있죠. 수출주.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계속 강합니다. 어디냐면은 조선, 해운, 방산. 오늘도 그쪽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글씨도 못 알아보겠네. 뭐라고 쓴 거죠? 어쨌든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도 강하고 반도체, 음식업종, 화장품. 옛날에는 음식업종 하면 내수주였는데 지금은 K푸드하고 전 세계로 김밥 팔고 김 팔고 뭐 팔고 떡볶이 팔고 뭐 팔고 전 세계에 막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먹는 식탁 단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버렸죠. 해외 많이 갖다 파니까 물량이 남아돌면은 쌀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아돌지를 않으니까 다 그냥 남는다 싶으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 싶으면 다 해외에다가 인도에다 갖다 주고 중국에다 갖다 주고 미국에다 갖다 주고 유럽에 갖다 주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좀 아쉬울 텐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출주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는 쪽이 계속 조선, 해운, 방산, 자동차, 반도체, 음식업종, 화장품 업종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도 전력주를 가져온 것은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AI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가 심상치 않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계속 작년 올해 연일 신고가랍니다. 그러니까 봄 평년 기온도 계속 신고가고 전 세계가 여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래서 올 여름 7월 8월이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더울 때고 중국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중국도 7월 8월이 가장 더울 때라는데 벌써 전력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인도는 지금 안타까운 사건들서부터 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도 이제 불볕더위 이제 막 이제 폭증하고 있고 폭염하고 있는데 지금 물도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그 자연 재해 중에 일단은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물을 뭐 다 우리 위에 이렇게 가둬둘 수 있고 뭐 컵에다가 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강에 있는 날씨가 더워버리니까 다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뭄과 그 다음에 전력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한 지금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더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물들이 지금 막 다 증발해버리고 뭐 이런 현상들 나오니까 그 증발하면 그거 뭐 어디 갔겠어요? 뭐 우주로 날아갑니까? 어딘가 모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또 홍수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그 다음에 뭐 전기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안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 AI 때문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 여름 요거 때문에 아마 블랙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밀과 마찬가지 전력 수요 관련주들 사실 요거를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3월달, 4월달, 5월달에도 있고 6월달이 현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 내내 계속 봐야 할 테마는 인공지능 AI 부족으로 AI 폭증으로 인한 부족이 되는 수혜주 중에서 전력 테마 아니면 뭐 태양광 그건 태양광은 뭐 저쪽 그 신재생 에너지로 또 들어가면서 정책주, 대선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안전하고 좋아 보여요. 향후 뭐 몇 년 동안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일단 지수는 어차피 눌리는 부분들인데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서의 미국 시장 방향 또 보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급락 없을 겁니다. 미국 장도 우리나라 장도. 그래서 박스권에 돌입을 했고요. 테마 장세는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 장세에 유리한 장이라고 지난주도 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곧 7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달로 들어가나요? 다음 주부터 7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됩니다. 7월 실적 발표. 2분기 실적은 IT 반도체 쪽은 일단 다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차트상으로는 눌림목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 수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매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의 이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재룡전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0.47% 빨간불 켜면서 좋은 시작 보여주고 있고요. 84,900원 선, 어느덧 85,000원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재룡전기입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와줬네요. 오늘 이 친구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네, 지난주 이미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지만 가격이 들어왔다면 아침에는 그 가격대에 있었어요. 근데 슬슬 올라가더니 확 올라가서 20%가 넘게 올라가 버렸는데 근데 지금 강한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도 그렇고 지금 저쪽 한전산업도 그렇고 재룡산업도 강하죠. 재룡전기, 재룡산업, 한전산업 이런 애들이 강한데 그 강세가 쉽게 꺾일 생각은 없고 올 여름에 지금 전력난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수력 발전소도 있지만 근데 뭐 물이 다 증발해 버려 가지고 뭐 수력 발전소 하겠어요. 그 아까워 갖고 물 흘러보내기가 어려워 갖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도 같이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원전 테마, 전선, 전기, 전력 이런 이제 송전 관련주들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떠 있는 상태지만 강한 종목들에서 차라리 물리는 게 지금은 수익이 더 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테마의 지금 흐름이 돌았죠. 테마주들, 수출주들 막 돌고 그러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원전 테마도 뭐 에너지 관련주니까 그래서 뭐 풍력으로 먼저 움직일지 태양광으로 먼저 움직일지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볼 때에서는 그거를 전력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태양광으로 한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풍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뭐 유럽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풍력으로 돌려가지고 어려워요. 전기 그만큼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온 거고 이미 결론 끝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법들을 후다닥 빨리 고쳐가지고 지금 원전 발전법 해가지고 다 고쳐놨대요. 그래갖고 지금 다 통과시켜놓고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AI와 뭐 그것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기후 재앙을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전기 이제 부족할 것도 생각을 해서 미국은 먼저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뭐 그렇게 지금 테마주들이 강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얘기는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재룡전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룡전기 가격 전략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6월 17일 이수 페타시스 52,000원에 말씀해 주셨고요. 벌써 11.92%의 두 자릿수의 이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6월 19일 일진전기 매수가는 25,800원에 만나봤는데 3.8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주성 엔지니어링 35,50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6월 21일 재룡전기 73,00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89.45%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함께 둘러보고 왔는데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재룡전기 어떻게 과연 챙겨갈지 저희 전략도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재룡전기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격대 비슷했거든요. 여기 분차트를 보면은 이제 한 요쯤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73,800원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고 300원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75,000원 가다가 77,000원 가다가 8만 원 가더니 82,000원 가더니 85,000원 가더니 8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20%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20% 폭등 이렇게 하고 23%까지 올라왔는데 자, 근데 이렇게 탁 차트를 보면은 되게 강하죠. 엄청 강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올해 여름 내내 제가 여름 내내가 올해 내내 계속 이쪽 수혜주가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쪽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3월 달에 머스크가 처음 얘기를 한 이후에서
각국에 여기저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마가 돌면서 이미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건데 이 세력들이 이미 돈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게 완성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대로 된 떡밥을 물어놓고 강하게 매집을 해서 들어왔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네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의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이게 유행이 된다는 거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강세가 될 거라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이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전일날 가격 안 들어온 부분은 아쉽지만 이런 걸 사야 된다. 일단 강하게 움직인 지금은 지수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폭등할 것 같지도 않아요. 지수가 뭐 폭등하면서 4천, 5천 쉽게 쿡쿡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차별화 장세의 느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뭐 테마주가 돌면서 뭐 빠른 단타를 하든 아니면 강세에 있는 종목이 계속 강세를 움직이든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강한 것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익 나다가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손실로 바뀌더라도 다시 수익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 그래요. 일단은 전일날 가격은 안 돌아서 미도달됐다라는 말씀과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원익 QNC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6월 13일 작년 기준이고요. 지금 IT 섹터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서부터 슬슬 바람이 빠집니다. 죽는 건 아니에요. 슬슬 빠져서 얘도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요 지지 라인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려왔다가 또 지지하고 또 반등을 줄 거니까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팔고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3일 전에 4일 전에 공략한 사람들은 사자마자 힘들어 죽겠죠.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인 거예요.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습니다. 근데 쟤보다는 좀 덜 빠졌죠. 얘도 마찬가지. 하필이면 산 자리가 4일 전이다. 사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8%, 9% 두들겨 맞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다행히도 강한 죽음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8%가 돼도 수익으로 또 바뀌어요.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15%가 돼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고점 대비 15%로 떨어졌다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 떨어졌다 올라갈지는 세력들 맘인데 죽은 건 아니고요. 다시 고가를 넘어갈 때까지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866.8% 1000%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2월 6일 날에 말했던 건데 이거는 101.7% 마찬가지 지금 수익이 쪼그라들었겠죠.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주구장창 맨날 올라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도 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거는 뭐 계속 그랬어요. 여기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척하고 또 조정받고 횡보하더니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늘 그랬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여기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모든 주식 그렇죠. 그러면 조정받고 뭐 또 올라가겠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고 추세 방향은 우상방이에요. 아직까지는 우상방. 이게 꺾여 내려가면 이게 힘을 밑으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내리려면 일로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뭐 AMD도 인텔도 퀄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엔비디아도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살짝 조정받고 있는 것뿐이지 추세는 다들 우상방입니다. 얘도 우상방.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99.2% 이제 100% 수익 날 뻔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7월 달에서는 올라가겠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7월 달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실적은 점점 좋아집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3분기는 더 좋다. 4분기는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이 컨센서스가 역사상 이게 슈퍼하네요. 열심히 팔았네요. 기관들. 컨센서스가 내년에 18조 단기순이익 내년에 18조가 나올 거라고 요렇게 2025년도
20조로 바뀌었네요. 이거 18조였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난다 그랬죠? 이게 2018년도에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포 떼고 차 떼고 못 떼고 그냥 단기 순이익만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서 2018년도에 18조 정도 벌었대요. 그게 역사상 최고치라 그러는데 원래는 2026년도에 18조 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미 벌써 내년에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가버리네요. 삼성전자도 그런가? 삼성전자도 이거는 제가 그 캡처해 떠놓은 게 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캡처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이거 어쨌든 제가 캡처 떠놓은 게 있어갖고 작년에 떠놓은 게 있어갖고 그걸로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이닉스 계속 늘어나네요. 좋네요. 어쨌든 이거는 30만 원.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도 슬슬슬 박스권으로 지금 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하이닉스는 빠지지만 삼성전자는 안 빠져요. 그리고 LG전자가 올라가죠. 근데 LG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게 액침 냉각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신일전자, 파세코, 제습기 관련주로 에어컨 관련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G전자가 움직입니까? 그게 그래서 또이또이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정받고 다른 IT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대충 지수는 큰 폭락 없이 평온합니다. 지수만 폭락하고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자, 다음은 PSK. PSK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하이닉스도 조정받고 IT 이스페타시도 조정받으니까 얘도 조정받는 겁니다. 조정받는다 그랬지 이렇게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단기 추세 지지고 중기 추세도 지지고 뭐 장기 추세는 볼 것도 없어요. 장기 추세 깨지려면 22,000원 깨져야 되니까 뭐 이 정도 하루 이틀 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되면 또 다시 올릴 거니까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체크용으로. 근데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났죠. 수익이 많이 났으면 계속 수익만 나는 게 아니고 뱉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금붕어라든지 잉어가 물고기가 물만 계속 먹습니까? 먹고 뱉고 하죠. 원래 다 뭐 자연적인 이치가 다 그래요. 모든 게 먹으면 다시 뱉죠. 여러분들 먹으면 다 뱉잖아요. 그렇죠? 배설물로.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붕어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뱉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의 이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조정 과정과 소멸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론에 보면은 1, 2, 3, 4, 5, 1, 2, 3 이렇게 해서 조정받잖아요. 항상 조정받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계속 먹기만 하고 계속 커지기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살짝 조정받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IT 섹터들은 그동안 많이 성장했으니까 지금 뭐 성장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트는 살짝 조정받는 죽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일 때 되면은 또 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뭘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뭘 얘기했는데 자꾸 돈 뿌려대고 뭐 반도체에다가 뭘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움직이겠죠. 뭐 인공지능은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니까. 자, PSK홀딩스 얘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 그 조정이 죽으러 내려간 조정이 아니고 눌림목 다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을 지금 겪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재룡전기. 사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강한 쪽을 노린다고 그러면 여름 수혜주 해가지고 제습기 관련주, 에어컨 관련주, 그래서 뭐 신일전자, 파세코 이런 애들이 사실은 강하거든요. 위닉스 이런 애들이 강하기는 한데, 근데 괜히 이런 거 쫓아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더 눌릴 때 쫓아가면 그래도 깨질 게 적은데 괜히 쫓아가다가 여러분 아가방 컴퍼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당일날에 쫓아가는 거는 좀 신중을 하시고. 근데 이게 작년에서도 똑같이 더웠는데 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재룡전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조정받으면 신일전자, 위닉스는 이거는 계절주잖아요. 근데 재룡전기는 계절주 플러스 올 여름의 전력 수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수요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서는 뭐 인공지능의 AI 수요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히려 사다가 물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만약 올 여름 지났는데 만약에 신일전자, 유닉스를 못 탔다. 파세코를 못 탔는데 혹은 고점에서 물렸는데 여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여름까지 줄줄 빠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물려도 안전한 쪽, 그래서 재룡전기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조금 더 올려봅시다. 84,000원. 아마 물릴 거예요. 사자마자 아이 물렸네. 이거 사라 그래도 물렸는데 물려가지고 83,000원, 82,000원. 아 20% 깨졌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물리게 만들려고 여러분들한테 좀 가격 올렸습니다. 왜냐면 물려도 강한 쪽으로 물려야지만 다시 수익으로 빠져나기가 쉬워요. 한미반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물리라고 줬더니 물렸던 사람들 수익 50% 났죠. 100%도 나고. 그러니까 물리로 줬어요. 75,000원대 물려라 그냥. 물려갖고 그냥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수익 많이 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미반도체인데 비슷한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뭐 이랬죠. 뭐 한미반도체도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75,000원 똑같아요. 생긴 거. 이거 돌파되죠. 재룡전기가 뭐가 틀려요. 돌파가 된다는 상태에서 강한 상태에서 조정을 살짝 받으니까 물려라 하고 75,000원대 줬더니 물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래요?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상태. 그러니까 재룡전기도 다를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한 상태를 돌파했으니까 84,000원대로 내려오면은 한번 물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강한 쪽으로, 강한 종목은 물려도 지금은 매매하기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재룡전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룡전기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8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상세하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라면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하시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경동도시가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만 원, 보유 비중은 5%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0.5%가량 조정받으면서 19,68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 동해 유전 관련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잠깐 반짝 주가가 튄 이후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2만 원에 사셨으니까 막 엄청 비싸게 공략하신 건 아니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스 관련주나 유전 관련주로 공략한다 그랬었으면은 강한 쪽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쪽 말고도 뭐 차라리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물론 이쪽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쪽은 다른 쪽에 있지만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쪽들은 제가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유가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들이 더 안전하고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거래도 한참 없다가 맨날 떨어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갑자기 고뉴스 때문에 갑자기 들어올렸죠. 이런 거는 나중에 물릴 때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시 올라올 때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편안한 쪽으로. 그리고 유전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뚫는다 그래서 뭐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알 수도 없고 막상 뽑으려고 했더니 이거는 질이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뚫었는데 이게 100% 다 성공한다? 그럼 무조건 해야죠. 근데 모든 전 세계 유전이 다 똑같아요. 뚫었는데 실패 확률을 가지고 뚫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는데 그게 당장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유가 관련주들은 그래서 뭐 한국석유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공략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거 작년에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수혜주로 엮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움직이거나 충분히 거래량을 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유가가 다시 막 폭등을 해가지고 뭐 그런 중동 사태가 벌어지거나 또 이상한 또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유가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 쪽으로 기대면서 움직이는데 그런 이슈가 터져도 얘는 안 움직여요.
왜냐? 예전에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이전에도 무슨 중동에서 유가 사태가 터졌다. 경동 도시가스가 움직인 거 봤어요?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겨울 수혜주로 움직였죠. 근데 지금 겨울이 아니고 지금 여름 수혜주로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2만 원에 팔고 차라리 전력이나 원전 테마로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당장 빨리 움직이는 걸 원한다 그러면 지금 여름 수혜주 움직이잖아요. 지금 신일전자, 파세코, 위닉스 지금 이런 애들이 여름 수혜주로 바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선택이 조금 좀 반대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동 도시가스는 2만 원 이상에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제당 3,390원에 50%요. 대한제당? 네, 3,000. 390원이요. 3,390원에 50%? 5%요. 5%? 네네. 왜 50%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5%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얼마 안 빠지네요. 나쁠 거는 아닌데 사실 네. 이쪽 그 식품 관련주들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막 전쟁 났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식품 관련주 막 설탕 관련주 잠깐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가 2022년도였나 2021년도였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났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잠깐 움직였다가 이슈가 막 됐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안 움직이고 잠수 타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K푸드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전에 물렸다가 고생하다가 지금도 갖고 있는 건가 했는데, 최근에 사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신 이유는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설탕 가격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면은 K푸드 때문에 사신 거예요? 케이프 때문에. 아, K푸드 때문에? 네네. K푸드면은 팔리는 걸 사야죠. 이슈되고 있는 게 떡볶이하고 김밥 이런 건데. 아, 김밥주하고 떡볶이를 사야죠. 그래서 그네들이 자꾸 팔리게 되면 그 재료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꺾어서 생각하셨네. 아무래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서요. 식품이야 다 연관돼 있죠. 그러면 다 움직여야 네. 되는데, 근데 네. 지금 안타깝게도 움직이는 거는 라면 이미 다 움직였죠. 삼양식품, 옷, 오뚜기도 갔나? 오뚜기도 좀 가긴 갔는데 처음에 빠지네요. 어쨌든 농심, 라면 관련주 이미 벌써 다 움직였다가 지금 고점에서 얘네들은 조정받고 있고, 김밥 관련주, 김 관련주, 수산주도 최근 움직였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좀 아쉬운 거는 좀 강한 쪽이 이미 움직이기 있었을 때 한 2달 전, 3달 전에도 K푸드 이슈는 있었는데 그때 들어갔었으면은 좀 수익을 봤었을 텐데 다 놓치고 뒤늦게 쟤네들 조정받을 때 이걸 사가지고 그래서 사자마자 조정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할까요? 아니요, 냅두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기다리면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많이 빠졌는데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걔네들이 하도 많이 올라갔다 걔네들이 조정받아서 그래요. 조정받고 있는 과정에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샀을 거면, 그러니까 저라면 당연히 2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삼양식품을 사야 되는 거죠. 2달 전으로 돌아가면 1달 전, 2달 전.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삼양식품을 못 샀으면은 대한제당도 2달 전에 샀었으면은 17%를 수익을 냈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게 뒷북이라 그러죠. 뒷북을 친 거예요 지금. 다들 K푸드 막 강하게 움직인다, 올라간다 할 때서 안 사다가 이제 뒤늦게 한번 사볼까 했는데 샀는데 마침 조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서 좀 늦게 사갖고 걸려서 뒤늦게 사서 그런데, 자, 근데 지금 K푸드 관련주들이 끝난 건 아니고요. 조정받으면 또다시 움직일 텐데 얘는 올라간 게 없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냥 수익으로 다시 바뀔 거니까 그냥 갖고 있으세요. 비중 5%도 하고. 기관하고 금융 투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갖고 있는데 네. 과거에서도 제가 이걸 봤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안 가더라고요. 아. 잠깐 이렇게 이거 보면은 무슨 그 유가주 움직이듯이 잠깐 일주일, 2주일 동안 움직이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삼양식품처럼 2달, 3달 동안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올라가고 얘네들은 꼭 보면은 단타거리로 하는지 한 2주 올라가 3주 올라가면 그대로 내려가고, 곧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언젠가는 가겠죠. 2주, 3주 동안 쫙 올라갈 텐데 그때 잘 파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네, 바닥에 네, 네. 있으니까 크게 위험할 거는 없고 다시 그 삼양식품이나 뭐 농심이나 다시 음식, K푸드 음식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얘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갈 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비추로테크 비추로테크 9,960원에 9,960원에 40%요. 40%. 예. 자, 이거 언제 사셨나요? 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넘으셨고. 예, 자, 비추로테크. 저도 이걸 피옥 종목으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얘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잘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얘는 우주항공 테마도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그 전력 테마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 초전도체로 엮였기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초전도체로 엮인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등 줄 때 이거를 좀 데이터가 좀 깨끗한, 그러니까 때가 덜 묻은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이거 뭐로 사신 거예요? 우주항공으로 사신 거예요? 원전 테마나 뭐 전력 설비로 탄 거예요? 전력 그렇죠. 쪽으로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로 가기에는 이게 지금 과거에 초전도체로 엮였던 거라서 초전도체로 물려 있는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모르셨나 보네. 이게 초전도체로 엮였던 종목이라 초전도체가 한때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00원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막 그 전력 막 테마주들이 갑자기 또 들고 일어나면서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같이 확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은 깔끔하게 강하게 올라가지만 얘는 좀 지저분하게 10,000원대에서 걸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10,000원대 올라오면은 싹 팔고 전력 테마주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뭐 보성 파워텍이니 아니면은 무슨 뭐 재룡전기니 재룡산업이니 뭐 일진전기니 뭐 많죠, 그렇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좀 더 깔끔한 쪽으로 교체를 하시고 지금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익 날 거예요. 전력 올라갈 때 같이 좀 같이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은 깔끔하게 가지 말라 그래도 자꾸 올라가는 얘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왜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네, 계속 그러더라고요. 개인들이 하도 물려서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수익 나면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재룡전기 오늘 지금 이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0.12% 올라가면서 8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0.63%가량 내려가면서 2,760선을 상회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정유주들이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장세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세에 현재 이 시각 0.7%가량 내려가면서 84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이 정유주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대 지수가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은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 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뭐 지수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일단 26일 날에 마이크론 실적을 일단 포문을 열면 미국에 있는 IT 기업 예상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서는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겠거니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이제 7월 달부터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IT주에 다시 힘을 내주겠죠. 그럼 다시 지수는 회복을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지금 그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신일전자, 그다음에 파세코, 이제 여름 수혜주라고 이제 갑자기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이게 작년에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더웠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무슨 뭐 뉴델리 뭐 어디 뭐 미국 어디 막 50도 넘어가고 막 난리였죠. 2년 전에도 그랬어요. 2년 전에도 뭐 50도 넘어가고 뭐 난리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꼼짝도 안 합니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여름에서 막 엄청난 더위 때문에 그래서 제습기를 날리는 줄 알아. 그다음에 요쪽 막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코로나도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거다, 제습기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다가 아마 몰빵 투자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테마주가 그렇게 해서 쉽게 올라가주면 그 사람들은 떼돈을 벌지만 세력들은 그러면은 그거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거꾸로 움직인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때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날씨 더웠는데 코로나 때문에서도 이쪽 그 제습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개인들이 뒤통수를 두 번이나 쳤죠. 그래서 이번에는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질이 나쁘죠. 질이 나쁘죠. 질이 나쁘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올해에서 만약에 요 파세코라든지 신일전자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작년과 재작년에 두 번을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올해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두 번 속이면 한 세 번 정도 속이면 올라가더라고요. 대부분 테마주들이 한 두 번, 세 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서 안 가거든요. 반대로 두 번, 세 번 안 움직이다가 움직여요. 그래서 요번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안전하게 그냥 전력 테마나 아니면 반도체가 조정받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을 거 예상을 한다 그러면 물려도 IT는 계속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은 테마주가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 파세코, 신일전자, 위닉스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중심 테마는 그래도 IT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 매수가가 8,400원 그리고 100%로 이 상당히 보유 비중이 높으신데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처방 바로 들어볼게요. 자 캠트로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8,400원에 100%. 뭐 차트는 뭐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근데 이게 섹터가 2차 전지도 들어가고 태양광 섹터도 온실가스 테마도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약세거든요. 그래서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반도체 공정도 들어가네. 재료 부품인 것 같아요. 뭐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올라오면은 한 8,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세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조금 수상하니까 일단은 그 단가보다는 더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500원에 팔았다가 단가를 7,000원 이하로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장 끝나고 방송 끝나고 아니고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4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있을 이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2분기 실적 발표 전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 매매에 유리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재룡전기, 매수가는 84,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